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2분 이제 막 지나려고 하네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요즘에 학교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촌에 있는 학교는 저희는 축제가 다 끝나서 네. 이미 벌써 끝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16주가 한 학기인데 네. 12주가 끝나고 이제 곧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기말고사 시즌. 좋아한다고요? 교수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별로 저는 앉아있어서. 시험을 안 보고 네. 이제 그 큰 과제를 해서 요즘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좀 실무적인 걸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이제 기업이나 어떤 업종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네. 그러니까 아주 긴 데이터를 갖고 심층 분석하는 이제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요즘 네. 학생들한테 이제 바쁠 때예요. 왜냐하면 13주째니까 이제 마지막 4주 한 달 남았습니다. 그쵸. 이 학교는. 자, 큰 과제 그리고 시험 기간에 대해서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질감 있는 얘기긴 하는데 대학 시절로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시험 기간이 힘들었거든요.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심층 인터뷰 역시나 다양한 주제인데 저는 항상 어제는 주제를 보고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나 궁금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요목조목 정리를 잘 해주신 거지? 하는. 제가 네. 이제 세 가지 준비를 하긴 했어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 우리 여앵커님 엔비디아 얘기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지금 그 뭐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건데 네. 또 다른 빅 뉴스는 우리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되게 화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에 지금 진행되는 게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사회를 보면서 포드 CEO 짐 팔리를 그러네요. 초대해서 네. 그 EV가 이제 보급이 가속화되는 주제를 갖고 해요. 근데 이제 포드가 그 전기차를 열심히 하겠다 근데 잘 되고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포드는 10년 후에 사라질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더 화제였던 건 어제 그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대항마죠. 우리 네. 젊은 40대의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트위터에 초대를 해서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존 또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역시 트위터는 기술이 좀 부족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지금 트위터의 브랜드 가치나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사회를 보면서 이 거물들을 그러니까 이제 드산티스가 대선 후보를 자기가 출마한다는 거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래서 3%한테 배운 게 아닌가. 대선 주자들이 여기 와서 그때 한 번씩 거쳐갔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그래서 트위터가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아주 그 중심이 되는 화제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간접적으로 뭐 그쵸.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SMS나 이제 언론 미디어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트위터의 지금 가치를 다시 살리려고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CNBC에 그 바로 나오는 속보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 포드 자동차와 테슬라 이 두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사들이 서로 간의 제휴를 통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다. 테슬라의 뭐 충전 기술을 사용한다. 포드가 뭐 이런 얘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윈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테슬라나 포드 쪽 한쪽에 더 큰 뭔가의 기대감을 만들게 될 것인지 함께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하나씩 일단 볼까요? 세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되게 강하잖아요. 뭐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도 강한데 미국에도 IT 업종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월가 증권사 분석을 보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부터 아시아 주가가 과거에 항상 강했어요. 그것의 주도주는 IT여서 뭔가 이게 공통적인 그러한 우리 테마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제가 뭐 제 그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장을 전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다 최근에는 뭐 AI 이런 게 이제 더해져 갖고 네. 조금 상승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넘게
3,800에서 4,200.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문 투자가들은 다우나 나스닥 지수보다는 S&P 500을 갖고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표성 있는 대형주가 다 포함이 된 거니까. 근데 네. 4,200에서 항상 저항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2분기, 하반기 주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21년, 22년 밈 주식이 항상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뭐 게임스톱, AMC.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계속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게 지역 은행들, 팩웨스 이런 게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개인 투자가도 많고 네. 이게 망한다고 또 베팅하는 투자가들도 많아서 거래가 폭증하면서 옵션 거래도 늘고 그래서 금년의 밈 주식은 지역은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요것도 근데 이제 여기서 하여간 결론을 말씀드린 거는 국내 투자가분들은 되게 이런 쪽에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예, 물론 살아남아서 주가가 나중에 반등할 수 있어도 항상 자본 잠식으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예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좀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블랙록이 운영하는 그 반도체 지수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를 기반으로 SOXX.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급등하기 전에 이미 25%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목요일 날 미국 반도체 주식 오른 거 감안하면 한 27, 8% 거의 올랐을 것 같아요. 연으로.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같은 기간 금년에 8% 올랐으니까 그거에 한 3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국내에도 코스피가 어제까지 1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올랐고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24%가 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IT 특히 반도체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Share라는 그 블랙록 ETF의 대표적인 ETF인 SOX의 구성 종목을 보면 제일 위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한 10%쯤 차지하죠, 전체. 그 밑에 브로드컴, 그 다음에 이제 AI 수혜를 입는다는 AMD가 전체의 8% 차지하고 ETF에, 그러니까 3위쯤 됩니다. 근데 쭉 내려오면 뭐 TI, 퀄컴 있고 이제 7번째로 크게 편입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삼성하고 뭐 하이닉스 이런 데랑 경쟁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한 10위권에 ASML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 슈퍼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대만의 TSMC. 네. 근데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 대만의 그 TSMC도 외국 회사인데 어떻게 미국의 그 반도체 ETF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큰 반도체 기업들이 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보다 훨씬 전에 자기 상장 주식의 한 20%를 미국에 상장시켰고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싶다는 거죠. 네. ASML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가 주식의 일부를 미국에 상장시키면 지금보다 주가가 20, 30%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시장의 메카인 월가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갈 수는 있죠. 마음을 먹으면. 근데 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IB 대표 두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것을 상장시키면 네. 이번 가을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과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령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썩스에 우리가 포함이 돼요. 그쵸. 그래서 전 세계 투자가들이 이 ETF를 사면 TSMC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9천억 달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썩스에서도 제일 1등인 대장주로 이제 부상을 했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에도 좀 있는데 골드만삭스 분석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리스크 온 모드로 돌아섰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199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금리 긴축 사이클
금융 긴축 사이클 있죠.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근데 그것이 멈추는 시점부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0months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12달, 그 후로 12달을 놓고 보면 예외 없이 미국이 연준 금리를 동결한 후 아시아 주가는 특히 초기 몇 달 동안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 그래서 실제 한 12달 동안은 한 15에서 20%.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우리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에 집중되는 게 최근에 뭐 전 세계적인 분위기 있지만 과거 패턴에 항상 이렇게 금융 긴축이 끝나면 아시아 특히 IT 업종에 집중 매수가 됐고 이제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나 개량 펀드들이 많이 자금이 들어온 거고 네. 실제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봐도 우리가 이제 그 GICS라는 11개 업종을 놓고 봐도 IT 업종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었다.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올해 더 많이 올랐죠. 이제 네. 그거는 그 또 독특한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I라는 테마가 얹어졌고 금리가 올해 좀 내려가면서 롱 듀레이션 주식인 자산인 이제 주식이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데 구조 조정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이 뭐 한 2배 저점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크게 보면 IT가 혜택을 입어서 우리 반도체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이 많이 오른 면도 있고 미국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하여간 미국 주식하고 한국, 대만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네. 과거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금융긴축이 끝나면 많은 자금이 중국, 홍콩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은 수혜를 입지만 그렇게 크게 수혜를 입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외국 그 지수 전문가, 뭐 MSCI 같은데 임원이나 국제금융가 좀 시니어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미국 자금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거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돈을 맡긴 큰 전주들이 왜 이렇게 중국 주식을 많이 사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한국 대만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올해 대만 주식도 많이 오르고 네네. 그 외국인 자금이 우리 대한민국만큼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맨데이트를 줄 때 아시아 엑스 차이나 중국을 뺀 아니면 emerging market 엑스 차이나 emerging market 중국을 뺀 이런 식으로 맨데이트를 갖고 가는 경향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상황이면 물론 우리 경제 기업의 펀더멘털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시장 플로우 측면에 있어서는 자금 흐름 측면에 있어서는 뭐 조금 수급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 네. 근데 큰 흐름은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 대만을 이런 동조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의 패턴에 있어서 지금 쭉 봤을 때 금리 동결 이후에 아시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지금 뭐 6월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느냐 마느냐 약간 그 퍼센테이지도 거의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미 이 월가에서는 동결 기조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미 자금들이 포지션을 옮기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과거보다 삼성전자도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주가에 반영되는 선행되는 그 시간이 좀 짧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큰 그 헤지 펀드들 아직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이런 대형 펀드들은 안 들어왔고 헤지 펀드들이 지금 미리 많이 선취매를 한 것인데 네. 뭐 2분기 6월이 금리의 그 정점이든 아니 이미 5월 달이 정점으로 끝났건 네. 하여간 지금 2분기 아마 뭐 딜레이가 돼도 한 3분기가 이제 금리 긴축, 금융 긴축의 이제 정점이다. 이제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를 깔고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도 이제 그래서 IT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거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이 왜 발생을 할 수 있었는지 물론 뭐 AI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러한 패턴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 저도 지금 1년간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올해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이 한 4,200선 그리고 하단도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3,800 요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뭔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이제 거의 왔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또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되는 고점이다. 박스권 그렇죠. 상단이다. 예, 예, 볼 예. 수 있겠네요. 우리 그림 좀 띄워주시면 네. 이제 특히
특히 과거 6개월 동안은 4,200을 상향 돌파하면 S&P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3프로 청취자분들도 다우 나스닥 지수를 보지만 S&P를 좀 이렇게 더 면밀히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전문 투자가들이 다 이것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4,200을 상향 돌파하면 또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월가에서도 아주 좀 비관적 보수적으로 보던 데들이 꼬리를 내려서 연말 S&P 지수 타겟을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Bank of America. 저도 이제 내 동료였던 마이클 하트넷이 올해 연말 지수를 4,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니까 연말 지수가 지금보다 좀 높아진다는 얘기죠. 유일하게 지금 베어 쪽에 남아 있는 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주장은 기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한 20% 하향 조정되면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다. 근데 하여간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 한 달 정도는 요 그 테이프를 안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고만하고 컨센서스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200이 저항을 지금 받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도 지수가 하여간 많이 오르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000 우리 한 150 이 정도 4,200 요 정도를 갖고 향후 12개월 이익 추정을 갖고 보면 이제 퍼가 18.5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미국 주가를 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 히스토리의 퍼의 수준을 그래서 뭐 5배까지 간 적도 있고 한 10배까지 빠진 적도 있는데 18.5배면 상위 1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역사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보다는 하여간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높게 주는 게 맞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주가가 오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년 이익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 경기가 지금 꺾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내년 기업이익이 과연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수를 너무 우리가 높게 연말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뭔가 EPS의 움직임이나 그런 차트 흐름을 보면 조금씩 상향 조정은 하고 있어서 지금 오르는 시장에 대한 뭔가 이번에는 박스권을 뚫어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예. 좀 부담이 된다. 예. 그러니까 1분기가 뭐 한 7, 8% 감익할 걸로 예상했는데 뭐 똔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선방을 했고 기업들이 진짜 미국 기업들이 강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내수 업체 주가랑 그다음에 수출 업체들의 주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두 업종군을 비교한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내수 업체가 아웃퍼폼 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수출 업체가 아웃퍼폼 하는 것인데 금년 들어서 수출 업체들이 내수 업체들은 한 12% 포인트. 그러니까 수출 업체들은 한 12% 올랐고 내수 업체들은 주가가 횡보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의외로 수출업체들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총대를 메고 있는 게 반도체. 그 수출 비중이 미국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큰 IT 업종이 매출 비중이 해외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이 한 60%쯤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수출 비중, 그러니까 아시아 비중이 제일 크죠. 75%.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포함되어 있는 IT 하드웨어가 한 60%. 그래서 우리가 톱다운으로 보는 그림하고 버텀업하고 이렇게 보면 큰 그 흐름이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 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에서 선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이미 잡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속단을 할 수가 없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밈 주식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서 미국 주식, 국내의 미국 주식을 다루는 방송에서 지역은행 종목을
공약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앞으로 뭐 이평선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목표 주가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놀라웠습니다. 이 종목이 과연 뭐 물론 올릴 수도 있겠죠. 아까 그 출연자가 이제 추천을 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부르면 안 되겠네요. 저희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놀라웠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제 빠른 수익을 위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지역은행주를 엄청 많이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예정이신데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되게 많고 그쵸.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투자를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덤비는 것은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든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든 투자보다는 투기인데 우리가 뭐 지난 2년 동안 특히 2021년, 22년에 밈 주식이 뭐 미국을 휩쓸고 갔죠. 근데 이제 그것의 대표 종목 여기 한번 그림 띄워 주시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가 차트인데 97% 하락했습니다. 우리 여행커님 뭔지 아세요? 지금 주가는 26센트입니다. 300원. 뭐죠? 퍼스트 리퍼블릭. Bed Bath and Beyon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컨슈머 업체, 우리가 네. 생활용품 사고 그러는데 여기가 시총이 10조 원이 넘던 게 지금 한 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밈 주식 중에는 뭐 게임스톱이나 AMC는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주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Bed Bath Beyond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그 펀더멘털하게 봐야 돼요. 일단 경영진들이 너무 단기 업적주에 빠졌어요. 그래서 있는 현금하고 캐시플로우를 회사의 근원 비즈니스, 그 다음에 임직원, 스토어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안 쓰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다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파산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챕터 11에 대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요분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제 그 First Republic을 인수한 그 JP 모간의 CEO 제이미 다이먼드가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First Republic이 문제도 있지만 고객이나 은행 비즈니스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많은데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의 의견입니다. 미국 그 증시나 파생 시장에 보면 주가 조작 세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건전한 이러한 세력 때문에 지역은행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좀 정리를 쫙 해서 JP 모건이 큰형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망치는 그 세력들이 좀 있다. 뭐 이제 그런 주가 하락을 야기시켜서 네. 공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조금 그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명 기사로 그저께인가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밈스톡 트레이더들이 이제 요런 은행 그 로고를 이제 발사를 해서 이제 망가뜨리는 이제 그런 건데, I came to kill the banks. 나는 이 작은 은행들을 망가뜨리려고 이제 왔다. 그래서 이제 밈 트레이더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건전하지 않은 거죠, 되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소셜 미디어 SMS의 그 지역은행들 대표 주자 그러니까 뭐 First Republic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팩웨스트나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이제 언급된 횟수 그러니까 뭐 매일 30만 건 이상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될 때 언급이 됐고 특히 이제 5월 달 들어서 언급되는 횟수가 늘고 그 오른쪽은 좀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물량 중에서 공매도 비중 그러니까 팩웨스트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팩웨스트.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그 은행의 경영진은 건전하다고 우리는 건전하다고 하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공매도 비중이 한 26, 7% 유동 물량에. 그 나머지 지역은행들도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한 15% 평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주가 하락을 기도하고 또 공매도하는 세력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고 네. 국내와 틀리게 미국은 개인들이 그 옵션 거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언더라인 그냥 원주를 사지 않고 콜 옵션을 사고 이제 하락할 것 같으면 이제 풋 옵션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보면 그 풋 옵션 거래가 하여간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 미국의 특히 작은 지역은행,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지역에 있는 지역은행에 이름도 몰랐던. 그것을 사고팔고 방향성 있는 거래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니까 삼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제로가 됐는데 거기에 투자한 국내 투자가분들이 꽤 많았다고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하자. 예. 자, 이미 뭐 투자를 많이 하셔서 뭐 상위에 다양한 미국 지역은행 기업들이 올라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잘 이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시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잘 모르는 투자는 하지 말아라. 지역은행, 우리나라 은행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지역은행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 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